문재인 정권의 국민농단. 단호한 미국, 비핵화 외에 아무것도 하지마. 70%가 넘던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 8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 CNI가 전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39.0%였습니다. 이제는 하다 가계소득 증가율 그래프까지 국민 속여 먹으려다가 개망신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 화면을 보세요. 2.8% 수치와 2.1% 수치가 동일선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국정운영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짜뉴스고 국민농단 아닌가요? 앞으로 지지율 더 추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북괴 석탄 밀거래와 맞물려 미국의 행동이 갈수록 단호해지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추진하려는 조기 종전선언과 각종 남북 경협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도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월 8일 미국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했고 이들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도 지속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외면한 채 강도적인 선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시점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1년 내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스스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남북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시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정권. 과거는 묻어두고 가장 최근 일만 밝혀볼게요.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게 있다며 문재인 좌파 정권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설득했다가 퇴짜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종전선언 퇴짜, 종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부인하자 바로 미 국무부 한국과장 마크 램버트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은 없다며 확인 사살까지 해주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서훈이 7월 미국을 극비 방문해 종전선언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북괴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에서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쌀이 북괴 굴량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니 좌파는 아니라고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도쿄신문이 한국 좌파 정권이 북괴에 지원해준 쌀이 인민군에 흘러갔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을 입수해 공개하자 망나니 짓해도 북괴는 형제이니 쌀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남겼던 박지원이었습니다. 좌파들은 항상 이 모양이고 있다고입니다. 이번 문재인 좌파 정권은 다를까요? 최근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문제를 놓고 남북화의 분위기 속에
정부가 알고도 눈 감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 네티즌은 북한 석탄이 질이나 경제성도 그닥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민간 기업이 대북 제재 중에 걸리면 회사 망할 수도 있는데 굳이 경제성도 낮은 북한 석탄을 수입해? 회사 걸고 도박하냐? 그리고 민간은행까지 개입되었는데 그 두 개 은행이 둘 다 정부랑 밀접한 은행이었다지? 라며 조소했습니다. 문제의 북괴 석탄 선박이 지금도 한국항을 드나들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그렇게 결백하다면 국정조사로 밝혀봅시다. 이 시간 이후 청와대도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경수가 증거를 앞세우는데요. 그는 어느 별에 살다 왔을까요? 지구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박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봤을 겁니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증거 원칙주의가 아니라 진술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입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증거물이라고는 고작 다수가 사용했다고 국과수에서도 밝힌 최순실 태블릿 PC와 언제 기록되어졌는지조차 불분명한 안종범 수첩이 전부였고 그 외 박영수 특검팀은 크고 작은 오점이 있는 고영태, 박헌영, 안종범, 박원호, 차원택 등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낸 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폴리바게닝 등을 통해 특검이 참고인들에게 원하는 진술을 얻어냈다는 논란도 있었지요.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물, 최순실 태블릿과 안종범 수첩은 증거물로서의 가치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종범 수첩은 법원에서 증거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고 지금 국정농단용이라고 했던 최순실 태블릿 PC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법정에서 그 실체를 두고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이 미디어워치 취재팀에 의해 JTBC는 최순실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손석희가 최순실 태블릿이 김한수 거라고 방송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검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냐는 의문의 논란이 있었지요. 최근 변희재 대표와의 법정 다툼에서 JTBC 김필준 기자가 SK대리점에 가서 확인했다는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문이 풀렸는데요. 김필준 기자와 해당 SK대리점 모두 통신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런 불법 과정의 습득물을 갖고 대단한 증거물인 양 언론 플레이했으며 심지어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신종 법률 용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박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에게는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귀신 쓰나라 까쳐먹는 소리 아닌가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세라서 나는 특별한 법 적용을 받고 싶다는 뜻인가요? 민주당의 이중성도 가관인데요.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드루킹 특검 비난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불과 1년 반 전 최순실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는 환호했던 행태를 미루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쳐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언제까지 좌파 선동에 놀아나며 이런 법 집행에 관한 이중잣대의 관용을 베풀 생각인가요? 박 대통령 묵시적 청탁 괴상한 법 적용에 좌파들은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이런 논리로 수사, 재판받을 준비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나 공등한 잣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중잣대로 공명정대함을 상실케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드루킹과 관련된 사법부를 지켜보겠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